반응이 센 CBC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지난 1998년 출시돼 올해 21년을 맡고 있는 NC소프트의 대표작 리니지가 부분 유료화를 선언했습니다. NC소프트는 리니지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5월 2일부터 정량 및 정액 이용권 없이 리니지를 즐길 수 있다고 23일 밝혔는데요. 현재 판매 중인 이용권과 강화 버프 상품은 4월 24일에 판매 종료됩니다. 또한 기존에 구매에 사용하거나 예약 구매한 이용권은 사용한 날짜를 제외하고 유료 N코인으로 일괄 환불된다고 하는데요. 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용자들은 이달 24일부터 5월 2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이용권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폐지된 이용권 대신 아인 하사드의 축복 효과를 30일 무제한으로 누릴 수 있는 상품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격은 미정입니다. NC소프트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작용한 리니지는 그동안 이용권을 구매해야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정액제 게임만을 고집해왔습니다. 이용권 가격은 30일 29,700원, 90일 74,400원, 7일 9,900원, 3시간 3,000원입니다. 해당 가격은 21년 동안 가격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돼 왔는데요. NC소프트는 이번 결정을 시작으로 앞으로 모든 PC, MMORPG에 대해 무료 서비스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NC소프트는 지난 2016년 블레이드 소울과 지난해 아이온을 부분 유료화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최근 리니지2 역시 무료 플레이가 가능한 서버를 오픈하며 부분 유료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는 이 같은 변화에 대해 게임 환경이 모바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변화라는 판단인데요. 즉 정액제 게임을 즐기는 이용자가 크게 줄어들며 주된 수익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리니지 이용자 수를 가늠할 수 있는 활성 서버 숫자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지난 2016년 50개에 다다랐던 서버 숫자는 그해 말 49개로 줄어들었고 이듬해는 2번의 서버 통합 과정을 거치면서 28개까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활성화된 리니지 서버는 총 33개입니다. NC소프트의 리니지를 벤치마킹한 여러 게임사들도 정액제를 도입했지만 환경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요금제 변경에 속속 나서는 중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한 자금 압박을 벗어나는 동시에 핵무기 개발 자금을 마련하고자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영국 왕립국방연구소 연구진은 23일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사이버 범죄 활동으로 암호화폐를 탈취하면서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는 북한에게 재정적 생명줄이 되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케일라 이젠만 루시 연구원은 암호화폐가 국경의 제약 없이 통용 가능하다는 범용적 성격의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으로 이용에 제약을 받는 범죄자들에게 매력적인 아이템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채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탈취와 채굴로 손에 넣은 암호화폐는 WMD 프로그램에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을 것이란 시각입니다. 이젠만 연구원은 북한은 암호화폐를 통해 국제사회의 핵개발 억제를 피하면서 전 세계와 활발히 금융거래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3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약 670만 달러, 한화로는 76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과 기타 암호문 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평양 블록체인 암호화폐 컨퍼런스를 개최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스페인의 친북단체 조선친선협회 KFA는 해당 행사 주최 소식을 전하며 우리나라와 일본, 이스라엘 국적자와 언론인을 제외하고 참가비 3,300유로, 약 한화로는 420만 원을 지불하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행사에는 평양과 개성, 판문점 관광도 포함돼 외화벌이 목적이 짙다는 평가입니다. KFA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100여 명이 참석했다며 더 큰 규모의 컨퍼런스를 조만간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암호화폐 익명성 특징이 범죄에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모네로와 대시,
지캐시 등 일명 다크코인의 시장 압박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크코인은 거래 내역을 알 수 없어 마약이나 무기 구입 등에 널리 사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의 암호화폐 악용 사례를 비판하는 보고서가 꾸준히 올라오면서 암호화폐 생태계의 부정적 영향은 물론 다크코인의 시장 퇴출 움직임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과 마찬가지로 서방 제재를 강하게 받고 있는 베네수엘라는 암호화폐 페트로를 내놓고 거래 활성화에 역량을 쏟고 있습니다. 페트로는 원유와 가치가 연동되는 암호화폐로 거래 추적이 어렵다는 다크코인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베네수엘라는 원유 수출 대금을 페트로로 대신 받으면서 제재를 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오토파일럿 시스템을 적용한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내년 중에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현지 시간 2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 본사에서 열린 투자자 대상 자율주행 설명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당국이 내년 말까지 로보택시와 관련된 규제를 허가해 줄 것이란 기대입니다. 운영 방식은 테슬라와 차량 소유자가 이득을 분배하는 구조입니다. 예컨대 테슬라 차량 소유주가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이용하고 싶어하는 사용자는 전용 앱을 통해 테슬라 차량을 호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자율주행으로 운전해 호출한 곳으로 달려갑니다. 이용비에서 테슬라는 25%에서 30%를 가져가며 나머지는 차량 소유주가 가져가게 됩니다. 머스크는 차량 소유주가 연간 3만 달러, 약 하나로는 3,400만 원의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어 해당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또한 해당 서비스가 테슬라 전기자동차 구매 활성화도 이끌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머스크는 테슬라 외 다른 차량을 소유하는 건 재정적으로 정신 나간 짓이라며 마치 말을 사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며 사업 구상의 성공을 확신했습니다. 머스크는 이날 완전 자율주행용 컴퓨터 칩 이미지도 공개했는데요. 해당 칩은 지난달 20일부터 테슬라 모델 S와 모델 X에 적용됐다는 설명입니다. 모델 3는 12일부터 적용됐습니다. 특히 이 칩은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전체적인 디자인과 설계 등을 맡았고 삼성전자가 칩을 위탁 생산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오토파일럿 하드웨어 책임자인 피트 베너는 테슬라 칩셋이 기존 엔비디아 시스템보다 7배 뛰어난 실행력을 갖췄다고 소개했는데요. 엔비디아는 자율주행차 칩과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 생산하는 전문 기업으로 높은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는 테슬라가 지난 2016년부터 삼성전자와 주문형 반도체 파운드리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협업 내용은 자세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돈독한 협력 관계를 구축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머스크는 내년이면 100만 대 이상의 테슬라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누비게 될 것이라며 테슬라가 자율주행차를 선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 자신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뉴스입니다. 실물 결제가 가능한 암호화폐 페이코인이 후오비 코리아 프라임에서 선보이자마자 1초 만에 완판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통합결제 비즈니스 전문기업 다날은 신규 프로젝트로 추진한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 페이프로토콜의 자체 발행 페이코인이 22일 오후 8시 판매 시작과 동시에 1라운드 물량 276만 페이코인이 1초 만에 마감됐다고 23일 밝혔는데요. 2라운드에서 판매된 414만 페이코인도 2초 만에 완판됐고 마지막 3라운드 판매된 689만 페이코인도 2초 만에 마감하며 완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날 페이코인은 총 발행량의 0.35%에 해당하는 물량인 1,380만 페이코인입니다. 후오비 토큰마켓에 0.04083HT에 상장됐으나 23일 오전 8시 기준 최초 상장가 대비 500% 폭등한 0.137862HT에 거래돼 가치 총액은 1조 5천억 원 이상으로 집계됩니다.
페이 프로토콜 페이포인 프로젝트는 하이퍼 레저 패브릭 기반으로 안전성과 효율성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결제부터 정산까지 관여하는 중간 사업자를 줄이면서 1% 수준의 낮은 수수료와 빠른 정산 주기를 판매자에게 제공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페이코인 보유자는 암호화폐 전자지갑 페이 프로토콜 월렛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자와 커피 등 외식 메뉴를 코인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데요. 다날 관계자는 신용카드보다 편리하고 이용 실적에 따른 페이백 방식의 구매 리워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으로 새로운 결제 패러다임을 만들어갈 것이라며 약 2주간의 가맹점 연동 작업 과정을 거쳐 실물 결제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페이코인 사용 가맹점은 약 450여 개의 가맹점을 보유한 도미노 피자와 다날이 직접 운영하는 240여 개의 달콤 커피 가맹점에서 결제도 가능하다 하는데요. 내달에는 편의점에서도 결제 사용이 가능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뉴스입니다. 동물을 잘 보호하면 그 보상으로 암호화폐를 주는 블록체인 게임이 출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모은 암호화폐 일부는 동물보호단체에 기부하는 등 동물보호를 위한 선순환 블록체인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의지인데요. 한빛소프트의 블록체인 관계사인 브릴라이트는 게임 개발사인 지구와 사람과 동물, 줄여서 지사동과 블록체인 글로벌 사업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력은 브릴라이트 메인 네트워크에 지사동이 개발한 동물 컬렉션 게임을 연동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지사동이 개발 중인 지사동 월드는 HTML5 버전으로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즐길 수 있습니다. 게임 유저들은 아프리카 들개 등 IUCN, 세계 자연보전연맹이 지정한 멸종위기 동물들의 서식지를 찾아다니며 보살피고 길들이는 미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유저들이 게임 속에서 동물들을 잘 보살피게 되면 현실 세계 동물보호단체에 동물 환원 기부금이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기부금은 블록체인 메인 네트워크에서 생성된 브릴라이트 코인 중 일부로 조성됩니다. 유저들은 게임을 하면서 암호화폐를 보상으로 받고 착한 기부에 자동으로 동참하게 됩니다. 지사동도 수익의 일부를 기부합니다. 지사동은 동물보호단체, 기업, 기관들과 제휴를 맺고 동물 환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브릴라이트는 오는 6월 메인넷 론칭을 앞두고도 있는데요. 지사동을 비롯해 경쟁력 있는 기업들과 메인넷 생태계를 꾸려 경쟁력을 더하겠다는 청사진입니다. 이호웅 브릴라이트 사업총괄시장은 좋은 서비스나 플랫폼이 더욱 사회에 도움이 돼야 한다며 게임과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일부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사동과의 협업을 통해 사회에 도움이 되는 블록체인 생태계의 모범적 사례를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알찬 내용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는 5시 라이브 뉴스에서 또 알찬 뉴스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반응이 센 CBC 뉴스 최서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